자, 전체적으로 지금 시간이 11시를 넘었고 130분 정도가 오늘 새로 이제 업무를 시작하는 날이죠. 어제까지 연휴였기 때문에 140분 정도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슬슬 시작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동영상이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잠시만요. 넘어갔구나.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볼 건데 일단 미증시는 실질적으로 어제 잘 끝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제 멤버님들하고도 시장을 이제 봤는데 미증시가 어제 이렇게 나쁘지 않게 끝났거든요. 3대 지수가 다 올라갔고 다우산업 그죠? 나스닥 그리고 S&P하고까지 다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전혀 반영해주지 못하고 있죠. 자, 반영해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항상 모든 주식은 주식뿐만 아니라 지수도 마찬가지로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항상 5개월선이에요. 이런 거죠. 애초에 20개월선이 있는데 20개월선을 깨게 되면 다시 회복하고 돌려주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가 첫 번째 저항선이 돼요. 그래서 어떤 주식이든 제가 20개월선 깨면 위험하다고 그랬죠. 또 하나가 5개월선을 깨게 되면 위험한데 또 두 번째 저항선이 이 친구가 돼요. 따라서 5개월선, 20개월선이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되는데 코스닥 차트의 월봉 5개월선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번 달 고점이 정확하게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있죠. 여기서 갑자기 뭐 그런 핑계가 나올 수가 있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나가올 시장이 안 좋다. 이건 다 그냥 그런 얘기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만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5개월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추세턴을 못 해놓은 거예요. 자, 코스피 차트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여기서 못 들었죠. 이것 때문에 그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죠. 이거는 종목도 제가 말씀드렸죠. 종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삼성전자를 봅니다. 대표적인 주식이니까 삼성전자를 볼 거면 자, 삼성전자도 월봉에서 최초에 20개선 깰 때가 제일 위험한 거고 지금부터는 5개선 돌파 한착을 해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죠. 일인 거예요. 이거는 종목뿐만 그런 게 아니라 지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오늘 태양광이 굉장히 강하죠. 이제 뉴욕 증시 어제 뉴욕 시장에서도 의외로 태양광이 좀 강했어요. 태양광이 강하면서 역시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전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실적으로 전기는 앞으로 전기차도 나오고 폭염도 오고 그러면서 인류가 계속 필요한 그 자원이죠. 전기는 계속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전기에 대한 어떤 이슈는 꼭 있는 거니까 지금 미국 쪽에서도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4개국의 그 관세를 다 면제를 시켜줬어요. 그만큼 미국도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에 굉장히 지금 밀어붙인 상황이라 우리나라 지금 태양광 관련주들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 HLB 그룹주들 살펴본 다음에 요렇게 태양광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발 선상이 사실은 S레지가 제일 좋았어요. 뭐 들어줄 때 다 들어주고 날아가고 있어요. 이제 목표가가 여기에요, 여기. 실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따가 한번 잘 살펴보기로 하고 HLB 때문에 근심 걱정 많으시죠? 금방 어떤 분이 댓글을 달으셨죠. HLB가 떨어지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지? 사람들이 우리가 심각해서 조용한 게 아닌데 본인 생각이신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댓글을 잘랐고 저는 멤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시청자분들 한 분 한 분을 엄청 소중하게 생각해요. 쉽게 댓글을 잘 안 잘라. 근데 아까 그런 유형의 댓글은 어떤 채팅창이 되는 거냐면 왜 올라갈 때는 막 그러다가 떨어지니까 왜 갑자기 긴장하고 막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많은 시청자분들한테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주기 때문에 제가 댓글을 자른 거니까 잘리신 분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그런 댓글을 달았을 때 어떤 심리로 달았는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HLB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빨리 올라왔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친구가 순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또 하나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주봉에서 5주선을 깨거나 이렇게 위험하다고 그랬죠. 5선 깨고 내려왔죠. 그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추세가 깨졌죠. 지금 HLB 그룹주도 추세가 깨진 거예요. 중기적으로 깨진 거야. 그러면 어디까지가 오냐? 제가 말씀드렸죠. 오게 되면 20개월선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몰빵하지 말라고. 몰빵하거나 이렇게 분할로 사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분할로 꾸준히 사모아가라고. 자, 리보세라닙의 행보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엘레바에서도 대표이사 모시고 왔고 지금 그쪽으로 나가고 있고 선양낭성함에 대한 발표도 있고 어제는 리보세라닙에 대한 효과도 나오고 있죠. 단지 주가는 악재 가운데 밀리고 있잖아. 뭐 때문에 밀릴까 이거는. 이거는 누군가는 차익 실현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매도할 수도 있는 거고 공매도도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거든요. 이것도 오늘 하루 5% 빠졌다고 왜 갑자기 다 조용하세요? 난리가 났는데 리보세라립 망한 것 같아요. 막 HLB 회사가 막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란 말이야.
리버세라이 좀 잘 나가고 있잖아요. 뭔 걱정이야. 뭔 걱정이냐. 본인이 이런 데 샀겠죠. 또 쫓아가서 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정 사고 싶으면 제가 분할로 사라고 그랬죠. 분할로 사서, 자, 이런 거예요. 기술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어떤 종목이든지 일단 20개선을 뚫고 올라가면 대체적으로 20개선까지 밀렸다가 확률이 굉장히 커요. 물론 때에 따라 좋은 종목, 그러니까 시장에서 힘이 진짜 강한 종목은 절대 주봉에서 5주선 이탈하지 않고 그냥 날아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간단하죠. 5선 깼어. 그럼 대기죠. 대기했다가 월봉에서 20개선 지켜주고 나간 매수. 이렇게 해야죠. 그죠? 자, 장기 이동 평균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월봉 기준에서는 5개월선이 20개월선보다는 단기가 되죠. 자, 단기 이동 평균선인 5개월선이 20개월선을 돌파해주고 나갈 때 이쁘게 음봉 하나 떨어질 때가 있어요. 물론 다음 달에 못 지켜주고 깨면 또 떨어져요. 바닥까지. 그러니까 리버세라립에 대한 특별한 악재가 없고 회사가 할 일 열심히 잘 하고 있고 아무 이유가 없는데 주식이 떨어진 건 누군가 공매도 기법 갖다 이용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차익 실현할 수도 있고 많은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일일이 어떻게 맞춰. 그러니까 제가 분할 매수하라고 그랬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계획대로 할 거거든요. 제가 저번에 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저도 이 친구 높게 샀어요. 자, 여기서 샀습니다. 여기 샀어요. 자, 여기서 샀고 오주에 또 샀어요. 옷을 안 깨는 거 확인하고 샀는데 깼죠. 깼으니까 그만인 거예요. 깼으면 월봉에서 저는 20개선 찍고 돌아나갈 때 더 살 거예요. 그것도 깨면 바닥에 더 사면 되지. 저는 HLB하고 리버세라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단 그립하고 내 자산과 전 재산을 HLB에 다 싫진 않아요. 그냥 제가 투자하는 종목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한 종목에 막 몰빵해놓고 지금부터 머리 끙끙 앓고 조금 떨어지니까 난리가 났네. 막 월봉률이 고점에 몰려가지고 우아향하고 있는데 드디어 리버세라리 망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그러니 고맙습니다. 이거는 HLB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투자를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 위험한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한테는 엄청 좋은 기회죠. 야, 싸게 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리버세라님의 행보가 좋아. 승부가 날 것 같아. 싸게 사고 싶었는데 드디어 저점이 오고 있어. 야, 깨지 않아 20개선까지 오고서 매수. 이번 달에 깨면 기다렸다가 5개선에 매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떨어지니까 왜 갑자기 조용하세요? 지금 떨어지니 거봐 왜 올라갔다고 얘기해가지고 왜 그렇게 방송하셔가 이게 뭔 얘기야 도대체? 주식은 대응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뭐야? 이게 저도 이제 10년, 이제 15년 좀 된 이제 주린이지만 보통 3, 4년차, 1, 2년차 주린이분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HF 리버세라이 잘 흘러가고 있고 단지 스윙이나 단타나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이 문제죠. 뇌동맥에 또 문제가 되는 거고 제가 항상 알려드렸죠. 모든 뉴스 제가 알려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항상 뉴스를 띄우면서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모든 뉴스는 참고 자료였죠. 내가 참고 자료고 알았으니까 자리만 깨지 마. 제가 이 말 계속 하죠. 그죠? 알았으니까 자리만 깨지 마. 알았어. 어제 리버세라이 관련해서 그 메리트 어워드 상 수상했죠. 상 수상했어? 좋구나. 근데 자리는 깨지 마. 깼죠. 그러니까 뉴스는 참고사항이에요. 오케이, 알았어. 깼으니까 심하게 밀리면 60주선이 올 테고 더 밀리면 20주선까지 밀려요. 꾸준히 모아 나가면 되죠. 자, 월봉에서 보면 20개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거 깨면 더 밀려요. 그러면 20개선 지켜주고 나가잖아요. 다시 나가잖아? 그럼 매수. 쉬운 문제죠. 20개선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39,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대응할 땐 제가 항상 뭘 조심하라고 그랬냐면 주식을 대응할 때는 무조건 수익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손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손실. 어디서 사야 내가 손실을 안 보고 이 주식을 대응할 때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어떻게 분할로 차근차근 모아갈 건가. 자, 내가 HLB를 1,000만원 사기로 했어. 그럼 처음부터 1,000만원 몰빵하지 말고 200만원 샀어. 자, 200만원만 샀는데 그냥 날아가 버렸네. 값을 먹었어. 그럼 먹고 마는 거죠. 근데 또 돈 좋게 떨어졌네. 운이 좋은 거예요. 야, 떨어져서 자리가 오고 조정이 깊게 들어왔네. 땡큐. 200만원 더 사는 거죠. 편하죠. 주식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몰빵을 확 해놓고서 고점에서 몰빵을 확 해놓고 떨어지니까 야, 리버세라니 잘못된 것 같아. HLB 사기꾼 아니야. 이거 다 거짓말 아니야. 아니 지금 올라갈 때는 그 채팅창이 활발하더니 지금 왜 조용하세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나 진짜. 자, HLB는 리버세라디의 행보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잘 흘러가고 있단 말이야. 흘러가는데 주식이 어떻게 맨날 상한가를 가겠어. 이날 상한가 다음 날도 상한가. 내가 샀으니 나 같은 고수가 샀으니 맨날 상한가 가야지.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 주식 그런 게 어딨어요. 말도 안 되지. 당연히 누군가는 공매도도 하는 거고 누군가는 매도 차익 실현도 한단 말이야. 이런 데 사신 분들은 버티다 있는 차익 실현 할 거 아니야. 21선 깼네? 황금선 깼구나. 차익 실현해야지. 오늘 시장도 안 끝났어요. 그러면 오늘 시장 끝나고 또 올려놓을 수도 있잖아. 그죠?
누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또, 조이님 맞죠? 제가 왜 광분해서 얘기하냐면, 완전히 뭐, 저도 초보자지만, 완전 초보자적인 생각이죠. 떨어지면, 떨어지는구나. 당연히 이전 고점까지 갔다 왔는데 안 떨어지는 것도 신기하죠. 단,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절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안 깨야 되는데, HLB나 HLB 생명과학이나 오늘 출발 선상 자체가 우선 밑에죠.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선선이 따라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선 밑에서 출발을 하게 되고 갭상승을 못했으니까 떨어지면 당연히 20%까지 밀리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계획을 짜야죠. 이제 나는 주식을 어떻게 할 건가. 저는 계획이 세워져 있었으니까 시청자분들하고 멤버들 계획이 세웠을 거 아니에요. 제가 계획을 세우고 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HLB는 기다리는 거야. 언제까지 기다리냐. 뭐 이번 주에도 돌아나가면 다시 오더에 사면 되고 월봉에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가격이 정확하게 20개선이에요. 이거 깨면 안 돼요. 깨면 이렇게 5개선까지 밀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가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20개선 가격이 정확하게 39,000원이에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39,000원까지 기다렸다가 39,000원 지켜주고 나가면 매수. 깨면 뭐 안 사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돼요. 받아오면 더 사면 되지. 그래서 앞으로 추가 지표에 대한 얘기도 있을 테고 이 모든 게 실패해서 HB가 날아갔어 내가. 내가 여기 HLB한테 다 박은 것도 아니고 내 투자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뭔 걱정을 해. 그러니까 본인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가만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전혀 이상 없어요. 단 오늘 떨어지는 거는 일단 추세는 깬 거예요. 주봉에서 엄연히 5주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친구는 중기적으로 추세가 깨져 있고 심하게 밀리면 60주선, 20주선까지 밀릴 수 있고 월봉에서 보면 20개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자, 우리 광명전기를 볼까요? 자, 광명전기 지금 좋죠? 잘 날아가고 있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진 날이 있었어요. 제가 이때도 HF처럼 똑같이 얘기했어요. 자, 광명전기는 앞으로 20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큰데 여기서 조금 떨어지니까 또 광명전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회사에 전화해봤더니 뭐 회사가 안 좋고 뭐가 안 좋아. 20개월 선만 안 깨면 되는데요. 깨면 팔면 되지. 날아갔죠. 날아갔잖아. 그죠? 정확히 얘기하니까 또 뭐 전기가 어떻고 뭐 어떻고 이게 뭐가 중요해. HLB는 그냥 20개월선만 안 깨면 돼. 일단은 애초에 5주선 깼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5주선 깨면 손절할 계획이었어. 당연히 손절해야죠. 본인 계획이 그랬다면. 아니면 비중을 너무 많이 실어놨어.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비중 줄여놔야지. 이거 본인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주식을 100% 맞춘다고 하고 막 전화번호 띄워놓고 제 이름을 싫어한다고 그랬죠. 이게 뭐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는 이제 첫 번째 지지선인 5주선을 깼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20개월선을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20개선 찍고 돌아 나간다거나 20개선을 찍고 나가는 자리가 만약에 주봉에서 수급주선인 60주선까지 밀렸다 이번 주에 이번 주 사거리밖에 안 남았어요. 다음 주에 60주선을 딱 찍고 날아간다. 좀 매수할 거예요. 당연히 추가로 또 비중을 키울 거야. 계속 키워갈 거예요. 눌러줄 때마다 조정을 줄 때마다 키워갈 거야. 단체 전체 자산의 20% 이상은 싫지 않을 거예요. HLB에 그냥 제가 투자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저는 원체 리보세라님하고 HLB 오래 치고 왔기 때문에 제가 이뻐한단 말이에요. 리보세라님이 어느 정도 승부가 날 것 같으니까 추가로 살 건데 비싸게 사지 말고 눌림 목적은 땡큐죠. 그래도 지금 다른 거 지금 못 팔아가지고 난리인데 팔아가지고 이거나 사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물론 이제 본인분들이 겁내시는 분들은 일봉에서 갑자기 이럴 때 몰빵을 했다거나 내 전 재산을 다 갖다 실었다거나 이거는 꼭 HLB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식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이러다가 진짜로 전쟁 나면 어떡할 거야.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고 자 월봉에서 봤을 때 무조건 20개선 지켜줘야 돼요. 깨면 추세 완전히 깨져요. 그렇게 봐야 되고 일단 중기적인 추세는 객관적으로 깼기 때문에 요거는 객관적으로 잘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5주선을 깼으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5주선을 못 돌려놓으면 추세가 계속 하향으로 밀리겠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차거래 잠깐 볼게요. 제가 HLB에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악플 싹 달려요. 볼 것도 없어. 악플 달고 난리 나요. 거봐라 뭐가 좋다고 뉴스를 띄워놓냐 뭐 이렇게 왜 조용하냐 뭐 이렇게 줄이니 티나는 거다.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자 어쨌거나 자 HLB를 보면 상한 수량이 많죠. 일단은 신규 수량보다 상한 수량이 많아요. 물론 이게 저는 이것도 그냥 자료로 봐요. 그냥 참고로 보는데 그래도 상한 수량이 많다는 얘기는 주식이 떨어질 때마다 누군가는 공매도 세력들이 좀 상한을 한다는 얘기죠. 자, HLB 생명과학을 봅니다. HLB 생명과학을 좀 보면 이렇게 좀 신규 수량이 늘어났죠. 상한 수량. 근데 신규 수량이 늘어난 건 이제 상한 수량이 또 늘어나긴 하는데 HLB 생명과학도 단기로 많이 올라왔잖아. 그죠? 이게 지금 9,000원 하던 게
18,100% 올라갔어요. 100%, 200%인가 200%죠.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오잖아요. 당연히 조정이 들어오는 거고. 자, 이제 월봉을 봐야죠. 항상 잘 봐야 돼요. 월봉을 잘 보면 HLB도 당연히 주봉에서 추세를 깨고 생명선인 21선을 깬 상태예요. 지금 21선을 깨고 주봉에서 우선을 깼기 때문에 밀리게 되면 20개선까지 밀릴 수 있고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20개선을 다시 살 거면 그 팔고 다시 사든가 아니면 비중이라도 줄여놓고 다시 사든가 아니면 나는 믿는다 그럼 들고 가든가 많은 결정을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HLB 생명과학도 이제 심하게 밀리고 20개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오늘이 청약 시작이죠. 청약 시작하고 상관없이 어차피 11,900원 즉 12,000원대에 청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그 이후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크고 정확히 20개선이 12,100원대예요. 그러니까 12,000원대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심하게 밀릴 수 있으니까 요 가격 기준으로 보는 게 맞고 만약에 주봉에서 제가 5주선을 깨면 위험하다고 그랬으니까 5주선을 기준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반드시 대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HLB 제약도 많이 떨어지고 있죠. 전혀 5선 훼손하지 않고 있죠. 자, 60주선 5선 가격이 얼마냐? 15,500원이에요. 딱 지금 저점 깨면 안 돼요.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이런 자리들이 20개선이 되는데 HLB 제약도 언제든지 20개선 깨게 되면 요렇게 5개선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일단 20개선 깨는 여부를 꼼꼼히 보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갑자기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고서 뭐 오늘 외국인이 파네, 내일 기관이 샀네, 마네, 야 이거 진짜 수급 다 깨진 거 아니야? 이거는 본인 생각이에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야 주식이 떨어지니까 외국인이 싸게 사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20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추세만 안 깨면 돼요. 여기다 대고 조금 떨어졌다고 막 리보세라니 발표가 어떻게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아스코에서 실패하는 거 아니야? 야 세력들 다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중기적인 추세는 깨졌구나. HLB하고 HLB생명과학이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번 주 만약에 금요일날 5주선에 못 돌려놓으면 많이 밀릴 수 있고 20개선까지 밀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HLB 제약도 엄연히 20개선만 안 깨면 돼요. 스트레스 안 받으지 괜찮아요. 그냥 좀 답답해요. HLB 찍을 때마다 그런 거 엄청 나와요. 그런 얘기. 자, 어쨌거나, 20개선만 안 깨면 되고, 자, HLB 글로벌이 보시게 되면 주봉에서 5선 이탈하고 있죠. 이번 주가 중요해요. 이번 주 내 못 돌려놓으면 여기 와요. 이 가격이 얼마냐면, 자, 8,500원이 됩니다. 일봉에서 보게 되면, 딱 이 지원 찍었죠. 제가 알려드렸죠. HLB 글로벌을 또 여기서 못 사겠다고 어떤 분이 왜 못 사겠냐? 해들었잖아. 해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많이 올라간 친구가 이제 가격 조정이 왔는데, 물론 한 방에 올라갈 수는 있어요.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지만, 올라갔다 떨어지고 조정받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기간 조정이 너무 짧아. 이게 기간 조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간 조정이 들어오는 거고, 만약에 21선 깨거나 주봉에서 5주선을 깨게 되면 여기로 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요 가격이 얼마냐? 8,700원대가 돼요. 여기까지 각오해야 되고, 단, 이번 주 종가상, 목요일, 금요일 종가상, 5주선만 지켜주면 다시 한번 20선을 가면서 좀 우상향 기준으로 조정을 해요. 이 자리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주봉에서 5선 가격이 얼마냐면 1,100원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깨놓은 거예요. 깨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20선 깨면 여기까지 밀리니까 나름 많은 판단을 좀 요렇게 좀 잘 생각하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HLB 테라피틱스도 뭐 주봉에서 우선 깨고 있죠. 자, 월봉에서 저점이에요, 이 친구. 저점이고 그냥 꾸준히 모아가는 게 중요한데 5개월선 가격이 정확히 11,100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굉장히 무너질 수가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 되고, 자, 주봉을 봅니다. 우선 깨고 있죠. 물론 이제 주봉이라는 게 사실은 주봉의 완성은 금요일 날 돼요. 금요일 날. 그러니까 주중에는 언제든 떨어졌다가 다시 올릴 수도 있고 많은 상황이 있거든요. 일단 깨고 있는 거니까 리스크가 있고 깨게 되면 다시 이런 와요. 그러면 제가 추가로 꾸준히 모아가라고 그랬죠. 그냥 분할로 꾸준히 매수해 놓으면 월봉에서 바닥이기 때문에 평단가도 낮아지고 아마 향후에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 같아요. 이전 저점까지는 안길 확률이 높고, 만약 좀 불안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이전 저점 깨면 손절해야 되고, 한 번에 사지 말고 이렇게 꾸준히 분할로 모아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 노터스는 제가 신의 영역이라고 했죠. 못 말려요. 여기서 물리면 대신 답도 없어요. 이 친구는 세력들이 매집을 끝내놓은 거예요. 이렇게 점상점상 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점상점상 가는 거잖아요. 지금 상한가. 이거는 세력들이 완벽하게 물량을 장악해 놓은 거예요. 즉, 지금부터는 세력들 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순간 고점에서 욕심나서 물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저점에 샀으면 15% 먹는 건데. 그 말은 맞아요. 이거는 단기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 우리나라에서 단기 단타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저는 1% 안쪽으로 보거든요. 1, 2%. 진짜 심하게 봐야 3% 안쪽이야.
이런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안 사는 게 좋아요. 월봉 여기서 물리면 답도 없어요. 순간 급락하고 뭐 하한가 맞기 시작한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가지신 분들 축하해 드리고 또 가지신 분이라면 또 뭐 어떻게 익절할 이유도 없죠. 이렇게 좋으니까 그러신 건데 신규로 들어갈 자리는 없는 게 맞습니다. 자, TS 넥스제는 월봉에서 보게 되면 많이 밀려있죠, 이 친구, 그죠? 많이 밀려있고, 이렇게 이식해서 밑에 있는 데다가, 자, 주봉에서도 중기적으로 조정을 거쳐주는 5주선을 전혀 회복해주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추세의 전환과 턴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조심해서, 굉장히 보는 게 좋아요. 굳이 매수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 5주선 돌파 안착을 해놔야 이 친구가 깔끔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5주선 돌파 안착을 못 해놨기 때문에 추세의 전환과 턴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LB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HLB는 엄연히 주봉에서 5주선을 깼기 때문에 본인이 5주선을 깼을 때 내가 손절할 각오가 있었으면 당연히 오늘 시초까지 손절하는 게 맞고 내가 분할로 계속 모아가실 분들은 20개월선을 깨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찍고 돌아 나간다거나 주봉에서 저 자리가 60주선, 즉 수급주선 자리가 돼요. 즉 중기적으로 조정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분할로 더 하시면 돼요.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약이 어떻게 됐든 A임을 인수하든 말든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월봉에서 20개월선만 깨지 마라. 대신 20개월선과 5개월선을 찍고 나갈 때 나는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도 우선 깼기 때문에 추세는 깨진 거고 60주선까지 심하게 밀릴 수도 있습니다. 즉 아까 저 광명전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자, 지금은 이렇게 좋지만 이렇게 한 달간 밀렸을 때 광명전기도 어떠한 고통을 갖고 왔냐면 이렇게 갖고 왔죠. 자, 주봉에서 쭉 밀렸잖아요. 이때 3주 동안 밀렸어요. 3주 동안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보시면 연봉으로 3주간 밀렸죠. 이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죠? 주가 이렇게 밀렸는데 3주 동안 밀린 거예요. 그래놓고 조금 참으니까 빵 날아갔죠. 이렇게 그죠? 날아갔잖아. 그죠? 그러니까 HLB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주식을 누가 맞춰? 미래에서 온 사람이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대응의 영역인데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죠. 우선 깼잖아. 중기적으로 수세 깨진 거예요. 기다려야지. 어디서 매수하냐? 월봉에서 20개선을 지켜주고 주봉에서 60주선을 깔끔하게 지켜주고 나가게 되면 중기적으로 조정을 거치고 가는 거기 때문에 매수.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제가 예전에 HLB를 제가 어디서 사고 싶었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날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이렇게. 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들어왔는데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사실은 눌림 목점 여기서 살라고 그랬어요. 안 오더라고. 올라갔죠. 조정 들어왔잖아, 지금. 당연히 들어온 조정이죠. 조정이 들어오면 당연히 주봉에서 원래 정상적으로 20주선까지 들어와야 돼요, 사실은. 근데 60주선까지 안 올 것 같아요. 이거 20개선이라. 돌아나가면서 매수지 뭐. 깨면 안 사면 되는 거고. 이렇게 쉽게 조직을 쉽게 하고 이제 추세는 깬 거예요. 중기적으로 추세는 깼기 때문에 한 번 추세를 깼는데 못 돌려놓으면 이렇게 돼요. 5주선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5주선을 깨게 되면 조정이 심하게 올 수 있겠구나. 요거를 반드시 각오하셔야 돼요. 주봉에서는 깼다. 중기적으로 조정 들어올 거야. 그러면 20개선까지 밀리겠구나. 요것도 깨면 5개선까지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계획을 잘 세워서 오히려 안 사신 분들한테는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죠.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고 HLB 그룹들은 보는 게 맞습니다.